pas ce soir. 네, 대학 다닐 때 엽과가 불문과였는데요. 예, 돔블레네죠. 예, 잘 모르겠네요 발음은. 네, 눈이 내리네라는 노래와 함께 눈이 내리는 날 잘 어울리는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목소리가 네. 눈에 맞추려고. 네. 자, 눈높이에 맞춘 내리는 눈 말고요.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뉴스들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장동 관련 수사 계속 수사 상황이 속보로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 씨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근데 뭐 본인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네, 대장동갈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어제 새벽 수원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치명적인 부상은 피했다고 하는데요. 이 김 씨가 한동안 차 안에 머물다가 자신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해서 자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네. 현장에 도착한 변호인이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면서 어젯밤 9시 50분쯤에 119에 신고를 했고요. 김 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의매석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그렇긴 합니다. 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지금 측근들이 체포되고 있잖아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검찰은 그제 체포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또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화천대유 최모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 만큼 체포 시한에 맞춰 오늘 아침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다만 검찰은 함께 체포했던 인테리어 업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 단서는 저희가 붙이기가 애매한데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혐의는 뭔가요? 네, 먼저 이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김만배 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숨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네. 은닉 자금 규모가 260억 상당으로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이나 압류 등을 피하고자 수익을 수표로 찾아서 보관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검찰은 또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김 씨에게 도움을 준 거로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가진 부동산 또 예금 반환 채권 등 800억 원을 동결하고 숨겨둔 재산을 검찰이 이제 추적을 해왔는데요. 검찰이 그제 체포영장 집행과 함께 김 씨와 이들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또 김 씨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좁혀오고 김만배 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 또 구속영장 청구들이 오니까 크게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김 씨는 최근 측근들이 자신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강제 수사를 받게 되자 정신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은 차분하게 통상적인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고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가 최근 조사에서 심경과 관련해서 특이점을 토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수사를 계획에 따라 이제 진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진술과 진술에 대한 반박 또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 자금 흐름 수사가 어렵다고는 하는데요. 명확한 물증을 통해서 재판이 빨리 또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결과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국정원 자료를 삭제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장. 원래는 삭제가 불가능하다. 난 삭제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입장은 같습니다만 좀 바뀐 것도 있죠. 어제 12시간 조사받고 귀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출석 12시간여 만인 어젯밤 10시 반쯤에 조사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지막 3시간가량은 꼼꼼히 조서에 적힌 자신의 진술 내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박 전 원장은 고 이대준 씨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침을 받지도 또 국정원에 전달하지도 않았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검찰 조사 내용은 어떻습니까? 검찰은 박 전 원장을 상대로 이 씨의 표류 정황이 포착된 2020년 9월 22일 오후부터 시간 순으로 국정원의 대응, 청와대 협의 과정 등을 물었는데요. 특히 이 씨가 피살된 뒤인 2020년 9월 23일 새벽에 청와대 회의 이후 중복 문서를 포함해 첩보 51건, 보고서 4건 등 모두 55건이 삭제된 이유를 집중 조사했다고 합니다. 박 전 원장은 다만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서를 지우라고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는 그간의 주장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도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국정원 비서실장도 직접 삭제 지시를 한 적은 없다 이런 진술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자, 원래는 이게 삭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삭제가 또 되는 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네, 박 전 원장이 어젯밤 이제 검찰 조사를 마친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국정원에는 삭제라는 게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신이 얘기했었는데 수사하면서 보니까 삭제가 가능했다. 중대한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국정원의 모든 문건은 메인 서버에 기록이 남아서 완전히 삭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기존 주장이 틀렸음을 어제 검찰 출석을 통해 알게 됐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한편 사건 당시 실제로 삭제된 문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겠다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네, 자 유족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고소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고를 받고도 즉각 구조하지 않았고 자진월북으로 단정한 최종 승인자다 이러면서 추가 고발을 한 건데요. 하지만 검찰이 이미 서훈 전 실장을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서 전 실장을 재판에 넘긴 만큼 조만간 박 전 원장과 함께 국방부 첩보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장관을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훈, 서욱, 그다음에 박지원 이 세 사람에 대한 수사로 이 사건은 종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셈이군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또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용산구 이태원 광장에서 시민 분향소 설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름과 얼굴이 들어간 건가요? 맞습니다. 분향소에는 참사 희생자 158명 중에 유족이 동의 의사를 밝힌 76명의 영정 사진이 안치가 됐습니다. 유가족 16명이 분향소에 직접 희생자의 영정을 안치하고 헌화하기로 했는데요. 협의회는 영정 사진 하단에 희생자 이름 또 생년월일을 넣었습니다. 유족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희생자 영정은 국화꽃 그림으로 대신을 했는데요. 오전부터 시작된 분향소 설치 작업이 어제도 날씨가 추웠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신자유연대 집회 등으로 다소 지연됐다가 오후 5시쯤 완료가 됐습니다. 분향소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으셨나요? 네, 일단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설치한 합동 분향소는 유가족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영정과 위패 없이 시민을 맞았다.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진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시청에 있는 광장에 네. 시청 광장에 있는 이 분향소를 갔었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 이 유가족의 말대로 영정과 위패는 딱히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들은 희생자를 향한 추모 애도의 마음, 유가족을 향한 위로의 마음으로 많은 시민분께 분향소를 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뭐 국정조사에서 이제 정말 유가족들이 모이고 연락하는 걸 막았는지 여러 가지 대처가 미흡했는지도 밝혀달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밝혀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분향소 운영을 언제까지입니까? 네, 일단 참사 49일째가 되는 16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날 이제 시민 추모제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태원역 도로 앞에 시민 추모제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예. 16일 내일이네요. 내일 오후 6시 추모제가 있는데 아마 첫 신고 전화가 간 게 6시 30분이었기 때문에 그 무렵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도 공간이 마련되나요? 네, 용산구청 관계자와 이제 언론이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을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시민 분향소도 함께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태원역에 시민들이 조성한 추모 기록물 이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울기록원에 인계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신설되는 추모 공간에 가져갈지 미지수다. 서울시 또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모쪼록 온 국민이 또 정부가 유가족들을 안아주고 슬픔을 좀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일이고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잖아요. 트라우마 치료, 유가족 심리 지원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또 희로애락이 있었던 월드컵. 이제 결승전 윤곽이 그려졌죠. 네, 이제 3, 4위전과 결승전만 남았습니다. 프랑스가 오늘 새벽에 모로코를 꺾고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네. 전반전에 테오 에르난데스 그리고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자마자 골을 넣은 콜로 무아니의 연속골에 힘입어서 모로코의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사실 프랑스와 모로코 간의 이제 관계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프랑스가 모로코를 지배한 식민 역사가 있어서 또 관심을 크게 끌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5만여
200만여 명의 모로코 팬들이 이 스타디움을 찾아서 사실상 모로코의 홈 분위기를 연출을 했는데 한일전 같은 분위기였겠네요. 네, 프랑스의 흐름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모로코가 16강 8강에서 이베리아 반도의 두 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잇따라 격파하면서 아랍권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프랑스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워낙 막강하긴 하지만 정말 모로코도 대단했습니다. 특히 모로코의 골키퍼 정말 선방 능력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프랑스가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이기면 통산 3번째 우승이 되고 2연속 우승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국에서 열렸던 98년 월드컵 또 지난 대회인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2회 우승 기록이 있는데요. 이번에 우승하면 이제 3번째인 거고요. 지난 대회 챔피언이기 때문에 연속 우승에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속 우승 자체가 역대 3번째 그러니까 두 팀밖에 없어서 이번에 네. 성공을 하면 역대 3번째인 거고요. 사실 21세기 들어서 이 전대회 우승팀은 2006년 브라질이 8강까지 진출한 걸 제외하고 모두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프랑스의 기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를 메시의 아르헨티나라고 했는데 메시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는 결승 확정 지었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있었던 준결승전에서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3대 0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지난 월드컵에선 크로아티아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3대 0으로 이긴 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복수에 성공한 건데 메시가 정말 준결승전에서 거의 혼자 다 했다고 네. 해도 될 정도로 골도 기록했고요. 정말 이번 대회 최고의 수비수 중 하나인 그바르디오를 이런 말하긴 좀 그 선수에게 미안하지만 거의 가지고 놀다시피 하면서 네.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결승전에서 양 팀의 에이스 맞대결도 관심입니다. 사실은 같은 팀에 속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두 선수가 뛰고 있는데요. 리오넬 메시 그리고 프랑스의 음바페 선수입니다. 네. 메시는 이번 대회에서 5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최우수 선수는 4번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통산은 19개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월드컵 사상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 동률이 되기도 했는데요. 예. 결승전에서 골이나 어시스트를 추가하면 이 기록을 새로 세우는 거고 프랑스의 음바페도 5골로 현재 두 선수 모두 득점 랭킹 1위입니다. 네. 과연 결승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메시가 커리어에서 유일하게 없었던 월드컵 트로피를 따내면서 화려하게 퇴장할 것인지 아니면 음바페가 2개 대회 연속 월드컵 트로피를 가져오면서 새로운 축구 황제 대관식이 열릴지는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0시 밤 12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도 잘하지만 뉴스보다 스포츠를 더 잘하는 이우영 아나운서. 그러면 이 경기의 네.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꾸역꾸역으로 아르헨티나가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전망이 지금 네. 맞아 떨어지고 있고 사실은 음바페가 젊고 워낙 또 힘이 세고 프랑스 팀 자체 조직력이 좋으니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뉴스도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똑똑 맞추는 스포츠 결과도 잘 맞추는 미래를 내다보는 뉴스 아나운서 문어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